근데 어찌됐든 지금 방금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는 영수회담 전후로 대통령실의 상황을 보면 붕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이 조직 체계가 다 붕괴가 됐고요. 그 인적 네트워크나 이 어떤 상하 모든 이 기강이 다 해이해지고 붕괴됐다. 조직 체계는 무너졌다. 뭐 비공식 라인이나 아까 공식 라인 다 얘기하셨습니다만 대통령실 내부의 지금 상황은 어떠한 의제도 제대로 협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지금 이제부터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와 소통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누구와 어떤 의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가 가장 그 의구심이 드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질문은 이분께 좀 하시면 예. 되겠어요. 누굽니까? 갑자기 김 그런 박사님, 정치학 박사니까 정치하시는 그동안 아니, 한 분이 누굽니까? 그동안 이제 두문불출하고 계시고 비공개로 사전 투표를 하셨다는 분이 아마도 이제 많은 조언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지요. 네, 꿈에는 빼겠습니다. 이제 추정으로 갈게요. 추정이죠. 네, 추정으로 가면 왼 초기에 대통령실의 행정관 50명이 무더기로 잘렸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에 있는 내용들이 외부로 전달이 되고 있고 예. 외부에 있는 사람이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그 자리를 채웠겠죠. 저는 그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 당 쪽 사람들 일부가 채웠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인물들이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럼 구성원들이 바뀌기 시작했었겠죠. 예. 또 그다음 그 이후에 그 대통령실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거의 충성 경쟁처럼 벌어진 측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위 그 이기정 그 YTN 출신 같은 경우 MBC 기자랑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죠.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렇게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승승장구하는 상황이고 지금 의전비서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다음에 그 의전비서관 하기 이전에 누구였었습니까? 그 김건희 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김승희 씨인가요? 예. 김승휘. 그 사람이 의전비서관, 아무런 외교적 의전비서관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됐었고요. 예. 자식 학폭 문제 때문에 그만뒀습니다만 그 이후에 소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김건희 씨와 가까운 사람들로 포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럼 굳이 왜 김건희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특히 의전 쪽 같은 데 모여 있고 홍보 라인에 모여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됐었겠죠. 예. 또 그렇다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의전 라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홍보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 저희 대통령의 입을 갖다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 김건희 씨와 가까운 사람이 꽤 있다는 건 어떤 김건희 씨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선 논란이었던 거죠. 또 이제 비선 3인방이니 4인방이니 얘기가 나왔을 때 그 3인방 4인방의 비선에 가장 정점이 누가 있냐라고 봤더니 대통령이 있으면 비선이라고 얘기 안 했겠죠. 대통령이 아닌 사람 아래에 있으니까 비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다 언론에 나온 내용이니까. 저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소위 공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별도로 행사하면서 사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거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죠.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적인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킬 만큼의 사적인 것이 개입됐다면 최순실 사건이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개입해서 국정 갖다 농단했다는 사실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한 사실 자체가 확실하게 태블릿이라는 증거랑 딱 결합이 되면서부터 더 논란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야당이나 평론의 입장에서는 문제제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라. 이런 의문들이 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왜 그 새벽 시간에 YTN과 TV조선에 소위 박영선과 양정철이라는 두 사람에 대한 인사 문제가 흘러나간 거냐. 왜 공식 라인은 그걸 몰랐다고 얘기하느냐. 그럼 검토를 안 했다고. 공식 라인은 검토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내용은 나갔고 그 다음에 다시 비공개 라인이 아니다. 검토했다고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실은 공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국민 세금이 완전히 다 흘러다니는 거죠. 나쁜 곳으로. 사실 밝혀야죠. 그거. 저희가 좀 상황을 백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잠시 뒤에 디올 백 얘기도 하긴 할 건데 상황을 좀 돌려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얘기가 공직 기강을 얘기했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메시들의 혼선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신 그 비공식 라인들 살펴보면 그 총리 인선 문제가 리크됐을 때도 비공식 라인은 공식 라인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우리 박영선, 양정철 검토했다. 라는 이 오만함. 이거를 봤을 때 여전히 장막에 가려진 그분, 바로 그분의 힘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뭐 누구나 다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몸이 편찮을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 신경적으로 뭐랄까 이제 디올백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외적인 활동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몸이 편찮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건강이 좀 걱정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뭐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도 많이 나오더군요. 실제로?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보도가 되고 있는지 예. 자, 요거부터 출발할게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실에 있는 요원들은 예.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워딩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 말이 뭐냐면 말 조심 해라고 그렇죠. 했는데 예. 오늘 제가 박영식 앵커하고 김종욱 박사님하고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들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전히 누군가는 말을 하는데 예. 그 말이라는 것이 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고 예. 이것을 이면으로 우리가 좀 뒤집어 보면 대통령실의 기강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핵심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전에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박영선 전 장관 이야기 나온 것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했는데 어떤 라인에서 무슨 이야기냐 실제 의논한 거야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예. 이게 혼선입니까? 내부 갈등입니까? 내부 충돌입니까? 당연히 내부의 갈등 아니면 충돌이죠. 예. 그러고 나서 말 조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돌아 나와서 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의제가 없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 함께 지금 논의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이 사실상 외톨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꿈 같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이런 것이 기정사실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수회담 또는 그 전후의 과정에서 의견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건강설이 터져 나왔죠. 예.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금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리고 모 비서관은 예. 김건희 여사의 건강 문제 때문에 안팎으로 다니면서 아마 이제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이거는 양방 한방 다 포함입니다. 분명히 대통령실을 드나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왜 안 좋지 이런 질문을 좀 던지면 예. 예.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비밀로 좀 털어보려고 하는 예. 예. 자, 적극적인 대통령의 제안과 예.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 대통령의 적극적 판단과 결정, 그것이 포장되는 과정의 그 비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예. 퍼즐의 아까 70% 정도를 예. 예. 맞출 수 있는 조각조각은 된다. 100%는 모르지만. 예. 예.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가 기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 국정 운영의 체계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대통령이 매우 강하고 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말씀 하시다가 예. 저한테 하나만 더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면 그것도 오늘 끝판토론을 보시는 지금 4,400분의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어디 가지 못하게 우리 구독자 아, 여러분들을 그래요? 붙잡아둘 수 있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를 뜨고 싶어요. 근데 김정호 박사님은 여기 앉아 계시면서 약간 긴장되고 놀라기도 하면서 약간 저를 볼 때는 좀 어처구니 없다. 보도 같아서. 아니. 뭐 저도 제가 뭐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어서 예. 흐름들을 이쪽 저쪽에서 같이 들어보고 종합하는데 최소한 제가
3군데 정도는 확인을 해서 공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물론 10군데에서 나온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이 3군데 이야기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또 실제 확인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교분을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듣고 있는 이야기여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신 스픽스가 이런 내용을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역시 스픽스 박형식은 빨랐다. 감옥까지 각오하고 터뜨린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저도 이 자리를 하나 둘씩 날아가면 이제 정기한 대표님 혼자 남아서 방송하셔야 될 것 같은 저는 느낌이 그러면 안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평론가님들도 뭐 추측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각계에 계시는 통신원 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기 이정우님 그런 말씀하셨네요.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보수 쪽의 찐팬들이 동정심 유발을 위해서 좀 그런 헛소리를 좀 퍼뜨리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권력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오는 정보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를 흘릴 때는 흘리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자기가 계속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그 정보를 전달해줘서 전달받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전 적어도 그 정도의 정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집권 1년 차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년 차에 넘어온 상황 그다음에 108석밖에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영수회담도 잘 안 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흘러나오는 것은 내부에 있는 실제 내용 자체가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조금은 더 사실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통제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동반자 예.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 대통령과 함께 순장하겠다. 예. 요거 없는 건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행정요원들이 국민을 더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려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대통령과 영부인은 좁은 단위에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예. 다수의 행정요원은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고 예. 떠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있고요. 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믿고 다시 불러들일 사람이 없는 지경이에요. 대통령이 인기 있고 영부인이 인기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경력을 쌓아서 앞으로 정치를 하거나 행정 그 간부로서 뭔가 자신의 지위를 높여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자, 나올 사람도 없고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